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유산과 유언장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 상속이나 유언장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죠. 이 영상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유산 계획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산을 남길 때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유언장을 꼭 써야 할까? 또는 유산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계획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특히 노인이 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산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미루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재산 분배에 국한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산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서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족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두고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자녀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법정에 가게 되었고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소중한 재산은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산 계획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유산 계획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사이 당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유산 계획이 없다면 누가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유산 계획의 첫걸음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 자동차, 은행 계좌, 투자, 소중한 개인 물품 등 모든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정리하면 더 나아가 유언장이나 신탁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족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은 이 대화를 시작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자산 목록과 이를 수혜자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유언장의 내용을 실행하는 책임을 지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특별한 요청이 있다면 이를 명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이 특정인에게 가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산 계획의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산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은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며 시청자가 스스로의 유산 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유산 계획은 우리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남긴 유산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것은 큰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계획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문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당신의 재산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며 이는 당신이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소중한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사람의 손에 분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재혼을 했다면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자녀들에게 특정한 물건이나 자산을 남기고 싶다면 이를 유언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신의 유언장에는 당신의 장례식에 대한 의사나 특별한 요청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라고 쓰는 것보다 내 집은 첫째 아들에게, 내 자동차는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내 저축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유언장 작성 전문가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법적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또한 유언장 작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가족과 미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당신의 의사를 이해하고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더욱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자산을 누구에게 남기기로 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쌓고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총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가족에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사랑과 책임이 담긴 유언장은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산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유산 계획에서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산이 잘못 분배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는 각 개인이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자산이 자동으로 분배되므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산이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없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산은 자녀와 배우자 간의 법정 비율로 나누어지며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속세와 관련된 규정을 아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사례로 A씨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산은 법적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나누어졌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는 그 자산 분배 방식에 대해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B씨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그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었습니다. B씨의 가족은 유언장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돈독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유산을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권리와 함께 유산 계획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계획에 대한 대화를 주저하지 말고 가족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유산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유산 계획은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유산 분배는 단순히 재산의 나눔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유산 분배의 방법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산 분배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공정하게 유산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가 안정된 상황이라면 그 자녀는 비교적 적은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을 반영한 유산 분배는 갈등을 줄이고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유산 분배는 성격, 관계의 깊이, 각자의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 자녀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유산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도와왔고, 다른 자녀는 더 멀리 떨어져 살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전자를 조금 더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배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경매, 계약서 작성, 또는 가족 회의를 통한 합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회의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유산 분배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함으로써 다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산 분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는 것은 분배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 분배 과정을 통해 가족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결국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 분배 후에도 가족 간의 소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산을 나눈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산 분배는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열린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유산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자산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유언장은 당신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당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재산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며 이는 당신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자산은 법적으로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일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산 분배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언장이 없다면 당신의 소망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유언장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당신의 전체 이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신의 자산 목록과 그 자산의 분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당신의 유언을 실행하고 자산을 분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당신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유언 집행자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의 소망을 잘 이해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녀의 유언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국가나 지역마다 유언장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반드시 서명되어야 하며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언장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신의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가족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쌓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왜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유산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 결과 그들의 자녀는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고 유산 분배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떤 결정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자산을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 자동차, 은행 계좌, 투자 자산 등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자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첫 차를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그 차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자산의 목록 외에도 당신의 장례식에 대한 의도, 특별한 소망, 그리고 유언 집행자의 정보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당신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자신의 유언장에 장례식은 간소하게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틀어주라 라고 적어두었을 때 그의 가족은 그의 바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언장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 등은 유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당신의 의도가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이 당신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유언장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에 착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유언장은 가족 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산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유산 계획에 있어 가족과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유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를 간과하지만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 계획에 대한 대화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의 가치관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유산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유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부모님의 유언장과 관련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부모님이 자산 분배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 회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에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부드럽게 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며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각자의 의견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재산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기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대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님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유산 계획 대화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투명성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유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분배할 예정인지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은 그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가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자산의 분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녀들이 이해하고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를 초대해 갈등 조정의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첫 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경우, 또는 부모님의 자산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모여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은 가족 간의 신뢰를 쌓고 유산 계획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유산 계획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감정을 이해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은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유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 유산 계획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로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김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김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그의 상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유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었던 김씨는 가족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자녀는 자신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유산 계획을 미루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김씨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유산 계획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재정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들은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씨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유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씨가 만약 아내와 자녀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는 도구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모든 자산을 나열하고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남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씨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자녀들 간의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 계획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거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면 유산 분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유산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면 항상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산 계획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배려의 일환입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유산 계획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씨의 이야기를 통해 유산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고
나아가 모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유산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유산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한 후, 이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산 계획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입니다. 유산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단순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물품, 예술작품, 심지어 가족의 유산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그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고가의 도자기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소장해온 신발 컬렉션 등 모두가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어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하여 나중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사망한 후에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며 이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상속을 받을지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산의 분배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내 첫째 아들에게, 이 자동차는 둘째 아들에게 와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여러분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은 자동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공정한 분배는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 자녀를 두었다면 각 자녀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동일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따라 창의적인 분배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사망일, 그리고 자산의 목록과 분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항이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유산 계획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유산 계획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눈 결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고 결국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유산 계획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 유언장을 통해 어떻게 갈등을 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산 계획이 단순한 자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산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바로 유산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의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은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이자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